영희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아직 희미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무릎을 짚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좁은 복도 끝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불을 켰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지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40년을 산 곳이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싱크대 손잡이는 헐거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영희에게는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서랍이 잘 열리지 않는지 모두 손에 익어 있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해가 지났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지요. 밤이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아침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동네 슈퍼에 다녀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지요. 영희는 찌개를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어요.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을 곁들였지요. 혼자 먹는 식사는 언제나 간단했어요. 누가 볼 것도 아니고 굳이 여러 가지를 차릴 필요가 없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지요. 엄마, 나야.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영희는 얼른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 큰딸이 서 있었지요.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어머, 서진아.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엄마 얼굴 좀 보려고. 서진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영희는 얼른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왔지요. 딸이 오면 늘 이랬어요. 뭐라도 먹일 것을 찾았지요. 엄마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서진이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잘 지내지.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정기검진은 받으셨어요? 아, 그거 아직 안 갔어. 괜찮은데 뭐. 서진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지요. 엄마, 요즘 검진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이번 달 검진비가 좀 더 나온대요. 얼마나? 한 50만 원 정도요. 작년보다 비싸졌어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5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딸이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영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지요. 연금을 받으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녀는 50만 원을 꺼내 서진에게 건넸어요. 이거 가져가. 내가 알아서 내줘. 고마워요, 엄마. 제가 꼭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서진은 돈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엄마,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서진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영희는 그 뒤를 따라갔지요. 딸이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어요. 영희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도심의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지요.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영희는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시장 근처 반찬 가게에서 일했지요. 남편은 공장에 다녔어요. 돈은 늘 부족했지만 그래도 두 딸을 키워냈어요.
큰딸 서진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활발했지요. 대학은 못 갔지만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둘째는 결혼해서 지방으로 갔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왔지요. 영희는 서진이 유일한 의지였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그녀만이 자주 찾아왔지요. 병원 예약도 해주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보태주기도 했어요. 가끔 검진 비용이나 약값을 받아가긴 했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알아서 처리해주니 오히려 편했지요. 영희는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반찬이 몇 개 남아 있었지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생각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래도 거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창밖으로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영희는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요. 아침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요. 영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가 되자 동네 슈퍼에 다녀왔어요. 우유 한 팩과 두부 한 모를 샀지요. 돌아오는 길에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영희 씨, 오늘딸 왔더라. 응. 아침에 잠깐 들렀다 갔어. 그래도 딸이 자주 오니 좋겠네. 우리 아들은 명절에나 한번 보지. 그러게. 고맙지 뭐.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지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어요. 저녁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영희는 서랍을 열어 남은 돈을 확인했어요. 봉투 안에 얼마 남지 않았지요.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아껴 써야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혼자 살면 큰 돈이 들지 않았지요. 저녁 무렵 영희는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어요. 아침에 끓인 것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지요. 서진이 다시 언제 올까 생각했어요. 아마 다음 달쯤이겠지요. 그때도 또 무언가를 챙겨줄 거예요. 영희는 그게 고마웠어요. 혼자 늙어가는 것도 무섭고 병원 가는 것도 귀찮은데 딸이 알아서 해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지요. 영희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아침 6시면 눈을 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가겠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영희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을 만했지요. 오늘은 서진이 예약해준다던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날이었어요. 사실 서진이 예약을 해줬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희가 혼자 병원에 전화해서 날짜를 잡았지요. 접수 창구 앞에 섰어요.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성함이랑 주민번호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천천히 말했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지요. 아, 김명희 어르신. 오늘 정기검진 맞으시죠? 네. 그래요. 신분증 있으세요? 영희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돌려줬지요. 검진 비용은 무료세요. 만 75세 이상은 서울시 노인 의료 지원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영희는 잠시 멈칫했어요. 무료요? 돈 안 내도 돼요. 네, 어르신 연세가 되시면 기본 검진은 다 무료예요. 몰랐으세요? 영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쥐었지요. 직원은 검진표를 건네며 말했어요. 2층 내과로 가시면 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영희는 검진표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무료라고요? 서진이 50만 원을 받아갔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검진은 금방 끝났어요.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었지요.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큰 문제는 없으세요. 혈압이 조금 높긴 한데 약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약이요? 네, 처방전 드릴게요. 1층 약국에서 받아가세요. 영희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약국은 병원 건물 바로 옆에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 처방전을 건넸어요. 약사가 처방전을 보더니 약을 준비했어요. 몇 분 후 봉투에 담긴 약을 건넸지요. 보험 적용 후 3,000원입니다. 네. 3,000원이에요. 영희는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3장을 건넸어요. 약사가 받아 계산했지요. 감사합니다. 약은 하루 한 번,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영희는 약 봉투를 들고 약국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검진은 무료, 약값은 3,000원. 그럼 서진이 받아간 50만 원은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지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서진이가 왜 그랬지?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지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그럴 리 없었어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영희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접수창구 직원은 분명히 말했어요. 무료라고요. 약사도 3,000원이라고 했어요. 영희가 잘못 들을 만큼 귀가 어둡지는 않았지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통장, 연금 관련 서류, 그리고 생명보험증권. 보험증권을 꺼내 펼쳤어요. 남편이 들어준 보험이었지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영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수령이는 원래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영희의 자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증권을 자세히 보니 수령인 란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김서진. 언제 바뀐 걸까요? 영희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서류 뒤쪽을 보니 변경 신청서가 붙어 있었어요. 날짜는 작년 가을이었지요. 서명란에는 영희의 이름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내가 이걸 쓴 거야? 영희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지요. 작년 가을 서진이 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날 서진이 뭔가 서류를 가져왔었어요. 엄마, 이거 보험 관련 서류인데요. 수령인을 저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절차가 간단해져요. 서진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희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이 하는 말이니 그러려니 했지요. 서진이 펜을 건네며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영희는 시키는 대로 이름을 썼지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서진이 나쁜 일을 시킬 리 없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수령인을 바꿔야 했을까요? 영희가 살아있는데요. 영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서진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검진 비용이 비싸다고 했는데 사실은 무료였어요. 약값도 비싸다고 했는데 3,000원밖에 안 했지요. 그럼 받아간 돈은요? 영희는 떠올려 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서진에게 준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 많을 땐 50만 원씩 줬어요. 병원비라고, 약값이라고, 검진비라고 했지요. 영희는 손가락을 꼽아봤어요. 대충 계산해도 몇백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하느님,
맙소사. 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은 영희의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예요. 힘들게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혔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병원은 무료, 약은 3,000원. 보험 수령인은 서진으로 변경. 영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지요. 저녁이 되었어요. 영희는 부엌에 가서 밥을 했어요. 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냈지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펴고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영희는 생각했어요. 서진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내가 거짓말한 거니? 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서진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영희는 서진이 화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러자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딸이 화내면 영희는 견딜 수 없었어요.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무료라는 걸, 3,000원이라는 걸, 보험 수령인이 바뀐 걸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영희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요. 밤새 뒤척였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지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결심해야 했어요. 서진에게 물어볼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 건가요? 영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물어봐야지. 딸이라도 확실히 알아야지. 영희는 보험 증권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증권 뒷면에 적힌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보였지요. 손이 떨렸지만 수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어요. 그리고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안녕하세요. 오호생명보험입니다. 저기요. 영희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어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보험 수령인이요. 언제 바뀐 건지 알고 싶어서요. 증권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희는 증권을 보며 번호를 천천히 읽었어요. 상담사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김영희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수령인 변경 이력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영희는 수화기를 꽉 쥐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확인됐습니다. 작년 10월 15일에 변경되셨네요. 제가요? 네, 고객님께서 따님과 함께 본사에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 후 변경하셨습니다. 신분증 확인도 하셨고요. 영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지요. 고객님, 더 도와드릴 게 있으실까요? 아하,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작년 10월이라고요? 영희는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작년 가을쯤 서진이와 어디 갔던 것 같기도 했지요. 보험회사였나요? 아니면 은행이었나요? 영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요즘 들어 기억이 자주 흐릿해졌어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잊을 때가 있었지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그때 뭘 한 거지? 영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서진이 분명 뭔가 설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딸을 믿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영희는 계속 생각했어요. 서진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나야.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어머, 서진아. 안녕하세요, 엄마. 서진은 평소처럼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영희는 부엌에 가서 물을 따라왔지요. 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목마르지? 고마워요. 서진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영희는 맞은편에 앉았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서진이 물었어요. 영희는 손을 꽉 쥐었지요. 서진아, 네,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컵을 내려놓고 영희를 바라봤지요. 뭔데요? 영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번에 검진 받으러 갔었어. 네, 그래서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는데 무료래. 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방 평온해졌지요. 무료요? 응. 만 75세 넘으면 무료래. 약값도 3,000원밖에 안 했어. 영희는 서진의 반응을 살폈어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지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받아간 돈은 어디에 쓴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서진은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댔지요. 엄마, 제가 병원비만 쓴 줄 아세요? 그럼 엄마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집 관리비도 내드리고 했잖아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돈 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건 다 알아서 해. 내가 그런 거 낸 적 없어. 엄마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챙겨드렸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그리고 보험은요? 보험 수령인을 왜 내 이름으로 바꾼 거야?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지요. 엄마,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서진이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엄마 나이가 벌써 79이에요.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지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보험금 받으려면 나중에 절차 복잡해요. 미리 제 이름으로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난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정리해두는 거죠.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치르고 집 정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영희는 입술을 떨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서진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엄마, 저 오늘 바빠요. 가볼게요. 서진아. 영희가 불렀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향했지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영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자식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엄마한테요? 영희는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지요. 저녁이 되었지만 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영희는 생각했어요. 서진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영희가 몰랐던 걸까요? 어릴 때는 착했어요. 엄마 말 잘 듣고 동생도 잘 챙겼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영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지요. 밤이 깊어갔어요.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지요. 형광등을 끄지 않았어요. 어둠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하지? 영희는 중얼거렸어요. 서진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서진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지요. 둘째 딸은 너무 멀리 있었어요. 친구들도 다 늙고 병들었어요. 영희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지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옆집 할머니가 얼마 전에 한 말이요.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상담 해준다던데. 무료래. 영희는 눈을 감았어요. 주민센터라고요?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희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어쩌면요. 어쩌면 거기서 뭔가 방법을 알려줄지도 몰라요. 영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지요. 영희는 결심했어요. 내일 가봐야겠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영희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지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깊지는 않았지만요. 영희는 꿈을 꿨어요. 어린 서진이 나오는 꿈이었지요. 그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새벽녘 영희는 눈을 떴어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오늘은 주민센터에 가야 해요. 영희는 그렇게 다짐했지요. 영희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씻고 옷을 갈아입었지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오늘은 나가야 했어요.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가방을 챙겼어요. 신분증과 보험증권을 넣었지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주민센터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영희는 천천히 걸었지요.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노인 상담 받고 싶은데요. 아, 복지 상담이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경로복지센터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영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갔어요. 복지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안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창구에 젊은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네. 상담 받고 싶어서요. 이름 좀 적어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상담사님이 부를 거예요. 영희는 이름을 적고 의자에 앉았어요. 벽에는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요. 노인 금융 사기 예방, 건강한 노후 준비, 법률 무료 상담 같은 글씨가 보였어요. 10분쯤 지나서 이름이 불렸어요. 영희는 상담실로 들어갔지요. 중년 여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네. 영희는 의자에 앉았어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지요.
서진이 돈을 받아간 일, 보험 수령인이 바뀐 일,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화까지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중간에 메모도 했지요. 영희가 다 말하자 상담사가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보험 수령인은 다시 바꾸실 수 있어요. 어르신 본인이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게 가능해요? 네, 당연하죠. 어르신 보험이잖아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상담사가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따님과는 천천히 대화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요. 근데 딸이 말을 안 들으면요? 일단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일부터 하세요. 보험은 바꾸시고 통장도 관리하시고요. 필요하면 법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법률이요? 네, 무료로 도와드리는 곳이 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사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여기 다음 주 목요일에 노인 금융 피해 예방 강의가 있어요. 참석해 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영희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상담실을 나와 복지센터 로비로 갔지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 할머니가 영희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영희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들이 차를 한 잔 건넸지요. 우리 여기 자주 와요.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있어서요. 그렇군요. 어르신은 어디 사세요? 바로 옆 동네요. 걸어서 10분이에요. 그럼 가까우시네. 자주 오세요. 영희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보험사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본사까지 갔지요.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들어가야 했어요. 고객센터로 갔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령인 변경하러 왔어요. 신분증 있으세요? 영희는 신분증과 보험증권을 꺼냈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서류를 내밀었지요. 여기 작성해 주세요. 영희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어요. 수령인 란에 자기 이름을 적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확인됐습니다. 일주일 후면 처리 완료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냈어요. 영희가 직접 해냈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목요일 오후 영희는 복지센터 강의실로 갔어요. 2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지요. 앞에 젊은 남성 강사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금융 피해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화면을 켜며 설명했어요. 보이스피싱, 가족 사칭 사기, 금융 상품 사기 같은 것들이요. 영희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식이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 이야기 같았지요. 강의가 끝난 뒤 쉬는 시간이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지요. 어르신, 여기 처음이에요? 네. 지난주에 처음 왔어요. 저는 박순자예요. 여기 석 달째 다니고 있어요. 저는 김영희예요. 순자는 친절하게 웃었어요. 다른 할머니 두 분도 합류했지요. 이름은 최분순, 이경숙이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점심 먹어요. 여기서 점심 도시락 나눠주거든요. 그래요? 좋네요.
영희는 처음으로 기분이 나아졌어요. 여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지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어요. 오늘 복지센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 다들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영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서진 생각이 났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영희는 더 이상 속수무책이 아니었어요. 내가 몰라서 당한 거지. 약해서 계속 당하지는 않겠어. 영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는 힘이 있었지요. 다음 주 목요일 영희는 다시 복지센터에 갔어요. 순자, 분순, 경숙과 함께 점심을 먹었지요. 도시락은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지요. 영희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영희는 웃었지요. 그래요? 여기 다니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경로당 나들이 가요. 같이 가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잖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지요. 뉴스가 나왔어요. 영희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봤어요. 서진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영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지요. 언젠가는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영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영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지요. 복지센터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상담사도 있었고 강의도 있었어요. 영희는 천천히 배우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지요. 오늘은 일찍 잠이 왔어요. 영희는 눈을 감았어요.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슬픈 꿈이 아니었지요. 영희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영희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괜찮을 것 같았지요. 내일도 모레도요.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지요. 화면을 켜니 서진의 이름이 보였어요. 엄마, 연락 좀 받으세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영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하지 않았지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지요. 영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서진에게서 몇 번 더 문자가 왔지만 영희는 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딸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복지센터에서 만난 순자가 말했어요. 영희 씨,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를 해치는 사람은 곁에 두면 안 돼요. 분순도 거들었지요. 맞아요. 나도 아들한테 비슷한 일 당했어요. 그래서 연락 끊었어요. 그 뒤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요. 어느 날 오후 복지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이 있었어요. 영희는 처음에는 자신 없었지요. 손도 떨리고 글씨도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사가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이 버튼 누르시면 글씨 크기가 커져요. 아, 정말이네요. 영희는 화면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강사가 말을 이었지요. 이 앱으로 동아리 신청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눌러보세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어요. 그러자 여러 동아리 목록이 나왔지요. 노래교실, 서예반, 요가반, 걷기 모임 같은 것들이었어요. 걷기 모임이요. 이게 뭐예요? 매주 수요일에 다 같이 공원 산책하는 거예요.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귀고요. 그럼 저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 누르시면 돼요. 영희는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신청 완료라는 글씨가 떴지요. 영희는 웃었어요. 제가 해냈네요. 잘하셨어요, 어르신. 영희는 뿌듯했어요. 서진이 없어도 할 수 있었지요. 혼자서도 충분했어요. 수요일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어요. 복지센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도착하니 벌써 10명쯤 모여 있었어요. 순자가 손을 흔들었지요. 영희 씨, 여기요? 왔어요. 함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가을바람이 상쾌했지요.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영희는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 씨, 딸한테는 연락했어요? 경숙이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안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전엔 가족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요? 나를 속이는 가족은 곁에 둘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친구들은 잠시 침묵했지요. 그리고 순자가 말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영희 씨, 고마워요. 산책을 마치고 복지센터로 돌아왔어요.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쉬었지요. 분순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시니어 카페 가볼래요? 근처에 새로 생겼대요. 시니어 카페요. 네, 어르신들 위한 카페예요. 커피도 싸고 조용해서 좋대요. 그럼 가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영희는 친구들과 시니어 카페에 갔어요.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지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뭐 드실 거예요? 직원이 물었어요. 영희는 메뉴판을 봤지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는 라떼요. 친구들도 주문했어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지요. 영희는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고소했어요. 맛있네요. 그치. 여기 괜찮죠? 친구들은 수다를 떨었어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요. 영희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영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지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혼자 아픈 게, 혼자 죽는 게 두려웠지요. 그래서 서진에게 매달렸어요. 딸이 있으니 괜찮다고, 가족이 있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혼자여도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있었고, 복지센터가 있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요. 영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됐어요. 버스가 왔어요. 영희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지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사람들, 지나가는 자동차들, 가로수들. 모든 게 평온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지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진의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엄마, 제발 연락 좀 하세요.
영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지요. 이제는 죄책감도 들지 않았어요.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지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지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어요. 오늘 친구들과 카페에 갔다. 커피가 맛있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행복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는 걸 알았다. 영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붉고 따뜻했어요. 사랑을 빼앗기고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따뜻할 때가 있어요. 영희는 이제 그걸 알았지요.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지요. 오늘도 하루가 잘 지나갔어요. 내일도 괜찮을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천천히 왔지요. 영희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영희는 걷고 있었어요. 공원 산책로였지요.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영희도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지요. 새벽 영희는 눈을 떴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지요. 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복지센터에 가야 해요. 친구들을 만나야 해요. 걷기 모임도 있고 점심도 함께 먹어야 해요. 영희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지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영희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지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아침 햇살이 영희를 감싸 안았어요. 영희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앞을 향해서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어떤 거짓 사랑보다 따뜻했어요. 영희는 걸었어요. 앞으로요.